전립선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와 방광을 압박하여 배뇨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배뇨 시작이 어려워지는 것, 그리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 등이 포함됩니다. 우리 주변엔 다행히도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충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소팔메토가 있는데요. 이건 요즘 말이 많은 영양제입니다. 소팔메토, 세레노아 제펜스는 부채 모양의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로 풍부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잘 알려진 보충제의 원료로 쓰이면서 안에 있는 로르산이라는 성분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의 관리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소팔메토의 작용 기전만 보면 비대증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5알파 환원 효소를 억제하는 항안드로겐 효과, 세포 사멸 촉진, 그리고 염증 감소를 통해 이같이 작용합니다. 특히 소팔메토의 추출물의 주요 성분인 로르산과 같은 자유지방산은 5알파 환원 효소의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한 추출물 속에 소량으로 들어있는 성분인 피토스테롤, 특히 베타시스테롤은 전립선 염증을 천천히 감소시켜 전립선 비대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연구자들은 소팔메토가 전립선 증상이나 그에 따른 객관적인 증상 지표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소팔메토가 전립선 크기를 줄이거나 전립선 비대와 관련된 배뇨 증상을 완화한다는 증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팔메토가 가벼운 증상 개선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후기인데요. 그래서 완전히 이 영양소를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직까지 건강기능식품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팔메토를 복용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시다면 꼭 드셔보시고 장기적으로 복용하였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면 다른 영양제를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팔메토를 복용하고 싶다면 편안하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팔메토는 위장장애와 같은 경미한 부작용만 있지만 아스피린, 엔세이직의 진통제, 항응고제와 같은 다른 약물을 복용하면 여러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에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권장되는 일일 섭취량은 대부분 300mg에서 400mg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은 주로 400mg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실제 치료 효과를 위해 일일 섭취량을 2배 또는 3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이런 일일 섭취량을 늘리는 것을 따로 권장하지는 않는데요. 증상 개선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품 라벨에서 권장하는 만큼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좋은 성분과 결합된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호박씨 오일 추출물은 그 고유한 생리 활성물 덕분에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최근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호박씨 안에 수많은 피토스테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박씨의 총 피토스테롤, TPS 중 특히 잘 알려진 기능성 성분인 델타7 피토스테롤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 피토스테롤은 동물 실험에서 5알파 환원 효소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세포 증식과 세포 사멸 간의 균형을 조절하여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알파 리다타이제 효소는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의 비대의 주요 원인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하므로 이 효소를 억제하면 전립선 성장을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토스테롤 이외에도 호박씨 오일은 전립선 건강을 증진하는 필수 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코페롤, 비타민 E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E는 자연 항산화 물질인 만큼 전립선의 염증을 줄여주어 빈뇨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하는 이상한 느낌을 지워줍니다. 또한 호박씨 안에 있는 좋은 지방산인 오메가6 및 오메가9 지방산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조직 회복을 지원합니다. 더욱이 호박씨는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의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원래 아연의 결핍은 전립선이 커질 위험과 연관되어 있기에 아연은 전립선의 세포 성장과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그럼 호박씨 오일은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호박씨 오일의 공식적인 권장 복용량은 없지만 대부분의 보충제는 한 번 섭취 시 1000에서 2000mg을 제공합니다.
또한 보충제 이외에도 호박씨 오일 자체가 고소한 풍미를 지닌 다용도 식재료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또는 조리된 채소와 곡물 위에 뿌려서 먹을 수 있는데요.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 식단에 포함하여 드시면 걱정되는 전립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호박씨 오일은 다른 오일에 비해 발연점이 낮으니 안 좋은 지방산이 생길 수 있는 튀김이나 고온 조리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열에 조리된 호박씨에 오히려 체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지방산이 생성돼 버리면 오히려 전립선을 크게 자극하여 더 커져 버릴 수 있으니 올바르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볍게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조리 후 마지막에 음식에 뿌려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발연점이 낮기에 냉압착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여 영양 성분이 잘 유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운 호박씨를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며 호박씨 오일 섭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립선 비대증은 많은 남성에게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지만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올바른 영양제 및 식단을 섭취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미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의약품까지 생각되는 소팔메토와 호박씨 추출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치료법 그 자체는 아니지만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